유쾌한 남자들의 시시콜콜 토크쇼 김프로쇼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김프로입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장편 영화를 열심히 준비하고 계신 배준현 감독님 나오셨습니다. 네, 배준현입니다. 네, 메가박스 마케팅팀 황인지 대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저는 뭐죠? 김프로입니다. 뭐야? 뭐죠? 네. 뭐라니? 기다리고 기다리던 블레이드 러너 2049가 나왔는데 네. 이걸 보고 와서 녹음하기 전에 잠깐 뭐 이렇게 얘기를 나누는데 어떨지 궁금해요. 네. 이번 편에 심한 어그로를 끌고 거의 욕을 막 겁나게 먹는 이런 편이 나올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잠깐 들면서. 우리는 김프로님한테 못 오갈 겁니다. 왜냐하면 최애 감독이잖아. 최애. 그래서 좀 네. 이게 좀 힘드네요. 좀 힘드네. 됐다. 우리 한켠 비켜놨다. 우리는. 네. 자, 일단 댓글을 소개 한번 해드릴까요? 네. 간우님이 부산영화제 가셨나봐요. 네. 왔습니다. 부산에 첫 영화를 기다리며. 황대리 부산 갔다 오셨죠? 네, 갔다 왔습니다. 어떻습니까? 뭐 재밌었죠, 뭐. 근데 부산이 진짜 분위기가 많이 죽었더라고. 제 기억에 부산은 진짜 어딜 가나 어떤 시간이든 간에 축제 분위기가 한창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너무 한산해. 사람도 별로 없고. 진짜요? 뭐 새벽 때도 거기에 술 취한 낭인들이 막 돌아다니는 그런 분위기였는데. 배급사 밤도 일단 올해까지는 없는 것 같고. 배급사에서 주최하는 그런 뭐 파티 같은 거. 그것도 없고. 김영란법 때문에 그런가? 그런가? 그것도 영향 있죠. 그쵸. 네. 네. 기자들 있고 하니까. 아니, 근데 오는 자리에 기자 없던데. 하여튼 뭐 그런 것도 좀 약간 덜한 것 같고, 전체적인 분위기도 좀 다운된 것 같아가지고. 보니까 오늘 기사 보니까 이제 문 대통령께서 갔더라고요. 네. 내년부터는 잘해보겠다, 뭐 이런 취지로 말씀하신 것 같은데. 좋아지겠죠. 일단 뭐, 느끼기로는 지난번 내가 경험했던 영화제들에 비해 가지고 조금 분위기가 아직까지는 처져 있다. 네. 그런 생각이 들고 재밌는 일도 있었어요. 어떤? 저는 이제 메가박스 초청 받아서 가니까 그 숙소 좋은 데 쓰거든요. 네. 근데 내가 썼던 숙소가 영화 배우들이 쓰는 그 숙소였나 봐요. 엘리베이터 오고 가고 뭐 가면서 연예인 엄청 많이 만났거든. 한번 처음으로 느낀 거는 내가 연예인에 별 로망이 없구나. 나도 뭐 별 감정도 없고. 근데 한 번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갔는데 딱 열렸는데 앞에 안성기 선생님 계시더라고. 반갑게 인사했지.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근데 잠깐 착각했어요. 안성기 선생님 나를 안다고 생각해. 너무 친숙해서. 나는 지난번 인터뷰를 한 적이 있어가지고 알아가지고 안다고 이렇게 인사했는데. 그래? 딱 인사했는데 우리 안성기 선생님께서 안성기가 앞에 서 있으면 어떻게 인사 안 하겠습니까, 여러분? 안 그래요? 1대1로 만나는데 인사를 딱 하니까 안성기 선생님이 전혀 당황하지 않고 연예인 인사해 주시더라고. 거기로 눈인사로. 그럼. 그래. 또 황대리가 진수한 사람이 한둘이겠어. 여기서 좀 약간 영화인으로서의 자부심 느껴지려면 황대리 이게 나와야 되는데 연예인 인사 받으시더라고. 그렇지. 또 이제 한 몇 달 뒤에 제가 옛날에 안성기를 부산에서 안성기 선배랑 했지 않겠습니까? 섭외를 했어야지. 이러겠네. 나오라고 섭외를 했어야지. 그치. 뭐 어떻게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가는 그 찰나의 순간에. 그럼요. 그럼. 다 섭외는 그럴 때 하는 거지. 그래? 내가 정신없이. 준비가 덜 됐네. 선생님 영화도 안 찍었는데 갑자기 뜬금없이. 영화가 무슨 소용이야. 저 김프로씨 한번 나와주시죠. 무조건 섭외를 해야죠. 네. 하여튼 지난 부산 영화제 때 류승룡 배우 화이팅 사건 이후에 또 새로운 에피소드를 하나 얹은 게 아닌가 그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랬군요. 장동건 잘생겼더라. 그래요? 뭐 이런 감상. 정말 김프로가 일주일에 한 번씩 가져오는 연구 결과 같다. 진짜 장동건 잘생겼더라. 뭐 잘 놀고 왔습니다. 네. 자, 남한산성 관련해서 댓글들 많이 올려주셨어요. 그리고 남한산성이 뭐 생각만큼 그렇게 흥행을 많이 하진 않았는데 네. 관심이 있으신가 봐요. 그래서 들으시는 분들도 다른 영화에 비해서 좀 다운로드 수가 높았고 관련해가지고 코멘트도 많이 달아주셨는데 네. 하여튼 뭐 잘 저희가 읽고 참고하고 있습니다. 네. 네. 저희가 하나하나 다 읽고 있습니다. 우리의 흥행 예상 스코어가 민망해졌네요. 그러니까요. 간만에 3명이 다 괜찮더라 하는 영화였는데. 내가 최소한 500만도 안 될 것 같은 이런 민망한 수준인데. 네. 그렇죠. CJ 뭐 분위기 좋겠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했던 것 같은데 들어보니 담당 팀이 거의 짐을 쌀 정도로 거의 뭐 초상집이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요? 네, 리얼, 구남도,
남한산성. 야, 이거 정말. 이걸로 만에 하나 했는데 야, 원투 펀치 뒤에 제가 어퍼컷까지. 뭐 고민할 건 아니지만 참 걱정이 된다. 네. 남의 집 걱정을. 그런 소리를 얹어봅니다. 샤모니 어때님, 연휴 동안 시네마스타를 몰아들었어요. 맥주 하나 놓고 들으면 같이 영화 수다 떠는 것 같아 재밌더라고요. 저도 드니 빌레브를 매우 좋아하는데 블레이드 러너 2049 후기 기다릴게요. 오늘 올라온 남한산성도 디테일 후기 올라오기 전에 당장 챙겨보러 가야겠습니다. 네. 시네마스타 게시판에 활동하고 계신 분들도 아직 있더라고요. 아, 그래. 네. 제가 요즘에는 정신없어서 잘 못 가봤는데 네. 간혹 보면 계속 뭐 업데이트 네. 해가지고 이렇게 얘기하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네, 거기 출문하시는 분들은 거기서 안부를 주고 받고 계시고 그러고 계시는데 네. 세일러 마즈님께서 다음 주 붉은 파티 시작과 동시에 영화 공범자들을 유튜브에 2주간 무료로 공개한다고 합니다. 네. 뜻이 있으신 분들은 많은 방법 통해 가지고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라고 올려주셨는데 네. 이게 하도 택도 없는 얘기 여당이 막 하고 그래가지고 빡쳐서 엔나인과 최승화 감독님이 하시는 것 같아요. 야, 네, 이거 그래서 봐라. 공짜로 네, 보고. 공짜로 풀 테니까 다 봐라 좀. 네. 택도 없는 소리 그만하고 뭐 이런 얘기 하고 계신데 많이들 하여튼 권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야, 뭐 지하철 출퇴근길 오가다가 옆에 앉으신 분들이 유튜브로 이걸 보고 있고 막 이런 풍경을 좀 봤으면 좋겠네요. 네, 그랬으면 좋겠어요. 네. 자, 선물 폭탄 코너. 선물 폭탄 드립니다. 술친구음 한 박스 받으실 분, 밀린 시네마스터 몰아듣기에 성공하신 샤모니 어때님, 축하드립니다. 카페처스 더치커피 받으실 분은 블레이드 러너 기다리며 블레이드 러너 1982 버전을 소환해서 혼자 보셨다는 미니76님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 김프로쇼 도와주시는 분들입니다. 마이보험 체크. 내가 가입한 보험이 제대로 가입된 건지, 과하거나 부족한 게 있는지 체크해가지고 상담해드리는 재무설계 프로그램이니까 많이 활용해 주시면 좋겠고요. 네. 아이스크림 크림. 아토피로 고생하는 아이를 위해서 아빠가 직접 만든 보습크림이니까 효과가 좋거든요. 많이 사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번 주부터 새로 광고주가 들어오셨는데, 경주 청담 펜션입니다. 제주 하얀 언덕 펜션에 이어서 저희가 두 번째로 모시게 됐는데 드디어 이제 육지로 건너왔어요. 여기가 어떤 데냐면 한 달도 안 된 신축 건물인데 전객실이 침대가 킹 사이즈입니다. 그리고 월풀 욕조 기본으로 다 있고 네. 야외 수영장, 풋살장, 찜질방 다 있고 조식이 전부 다 무료입니다. 보문단지랑 가까워가지고 차로 한 3분에서 5분 정도 걸리는데 사진을 보니까 뭐 굉장히 좋아요. 네네. 그래서 많이들 경주 보문단지 가시는 분들은 좀 가주셨으면 좋겠고, 요거는 저희가 이번 주 중에 우리 또 김 선생이 이런 거 전문이라 김 선생이 설명을 아주 자세하게 해주는 날이 한번 따로 있을 거고요. 저희가 조만간 경주 요 펜션에다 한번 공개 방송 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건 좀 상의를 해보겠습니다. 자, 저희는 그러면 광고 듣고 블레이드 러너 2049 편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유쾌한 세 남자의 시시콜콜 토크쇼 김프로쇼를 듣고 계십니다. 저는 수원에 사는 인선입니다. 네, 김프로쇼 2부 블레이드 러너 2049로 찾아왔습니다. 네. 영화들 어떻게 보셨어요? 네, 잘 봤습니다. 기대를 막 하고 보셨나요? 그건 우리 최 감독. 아니, 저야 당연히 그렇고. 저는 논외고. 우리는 하면 안 되는 것을 해버렸습니다. 아, 그래요? 기대 많이 하고 보셨어요? 기대란 걸 너무 황 많이 대리는 하면 안 어떠셨습니까? 되는데. 뭐 기대 안 하기가 힘들죠. 이게 뭐 전작을 모르는 사람도 아니고 뭐 전작을 어떻게 봤던 간에 SF의 바이블 같은 영화의 후속편이고 최근에 아주 주목할 만한 행보를 보이고 있는 감독의 작품이고, 그리고 동공으로 연기한다고 알려진 라이온 고슬링도 출연하고, 네. 예고편에 이미 공개됐듯이 해리슨 포드도 출연하니 거의 뭐 좋은 것들 다 모아놓은 영화다 보니까 기대하면서 봤죠. 네. 네. 저는 오늘 이제 내용 얘기 다음 시간까지 제가 좋아하는 감독이라 네. 이걸 좀 그래도 비교적 객관적인 스탠스에서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네. 참고해 주십시오. 제가 막 신랄하게 까더라도 네. 네. 저는 여러 번 볼 거고 네. 소장할 거기 때문에 네. 뭐 조금 그게 달라서 그러니까 이게 애정이 크면 실망도 큰 게 네. 맞는 것 같아. 뭐 어쨌든 저는 뭐 그렇게 실망하지는 않았어요. 네. 네.
벌써 우리 세 명이 이렇게 이제 시작부터 어떡하냐. 네. 자, 그래서 영화를 안 보신 분들은 도대체 뭐길래 네. 궁금하실 수 있으니까 일단 김프로의 줄거리 소개로 시작하겠습니다. I thought you might be able to help me with the case. 인간과 인조 복제인간 리플리컨트가 섞여 살고 있는 2049년. 인간 사이에 숨어 지내는 리플리컨트를 쫓는 LA 경찰 K는 여느 때처럼 임무를 수행하다 땅속에 묻힌 30년 된 여성의 유골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이 여성이 리플리컨트였다는 사실과 유골에 출산 흔적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죠. K는 이 유골의 정체를 추적하다가 30년 전 사라진 블레이드 러너 데커드를 만납니다. 경찰은 리플리컨트가 스스로 2세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 사회적인 혼란이 야기될 거라며 이를 덮으려 합니다. 하지만 좀 더 완벽한 리플리컨트를 만들고 싶어하는 니안더 윌레스는 리플리컨트 무리를 이끌고 세상을 장악하려 하죠. 이 사이에서 정체성의 혼란을 느끼다가 엄청난 비밀을 알게 되는 K. 과연 이들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요? 블레이드 러너 2049입니다. Things were simpler then. What do you want? I want to ask you some questions.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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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일단 한마디 총평부터. 감독님. 저부터요? 네. 이럴 때 나부터 그냥 하는군. 뭐 인상 깊었던 어떤 무드가 있었는데 모래바람 예고편에도 나왔던 그게 떠올라서 그냥 이런 평을 가져와 봤네요. 평이라 할 것까지는 없고 제 그냥 감상? 압도적인 고운 황사 모든 것을 뒤덮는다. 플롯도 깊이도 장르도 곱게. 황대리님은요? 전장만큼 비범하고 난해하다. 전장만큼 비범하고 난해하다. 네. 저는 한마디 총평 2개예요. 두 마디 총평. 준비했어. 그러니까 좀 어렵게. 네. 좀 어렵게 하면 인공지능 시대를 들어서는 이들에게 던진 질문. 요게 이제 좀 어렵게. 네네. 그냥 솔직한 제 마음은 묵직한데 좀 어렵다. 그래요. 네. 네. 고운 황사 같다. 묵직한데 좀 어렵다. 솔직하게 그래서 저는 좋아해서 네. 한번 보고 나왔는데 이제 다시 가서 좀 정자세로 여러 번 볼 건데 제가 좋아하는 감독이니까. 그쵸. 근데 다른 사람한테 재밌어 봐. 할 수 있겠느냐. 그렇지. 요거는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그러게. 저도 이 평판 관리를 좀 해야 되지 않습니까? 다시 봐도 뭔가 더 깨달아지는 게 있을까 싶기도 하고. 네. 자, 일단 그러면 황대리님께서 기본 정보를 한번 훑어주세요. 네, 황대리의 기본 정보 되겠습니다. 10월 12일 날 개봉했고 15세입니다. 해외에서는 R등급 받았더라고요. 청불. 자, 아침에 영화 보러 갔는데 누가 봐도 15세 미만으로 보이는 관객께서 진입을 시도하시고 계시더라고요. 아, 그래요? 탈탈 털리고 있던데. 홀로 시도하고 있었어. 네, 홀로 시도하고 있던데 어설픈 근거를 들이대며 안타까웠습니다. 야, 고독한 블레이드 러너 같다. 러닝타임이 163분입니다. 거의 3시간에 달하는 엄청 긴 영화 되겠습니다. 감독은 드니 빌레브 감독, 주연은 라이언 거슬링, 해리슨 포드, 자레드 레터, 그리고 이 영화를 통해 제가 발견한 아나 디 아르미스, 조이로 나오죠. 그 다음에 실비아 힉스, 러브로 나옵니다. 언급하지 않을 수 없는 게 초호화 제작진이라고 밖에 말할 수밖에 없는 게 로저 디킨스 촬영, 한스 짐머 음악. 한스 짐머는 음악은 너무 유명하죠. 배트맨, 온갖 깨부시는 영화들에서 네. 오랜만에 색깔을 내는 감독이고, 로저 디킨스는 약간 생소하실 수 있는데 촬영 감독의 촬영 감독이라고 막 표현도 하던데 네. 어마어마한 영화들 많이 촬영했습니다. 시카리오, 스카이폴, 노인을 위한 나라는 없다, 뷰티풀 마인드, 파고, 쇼생크 탈출. 이거는 주요 필모만 얘기한 거고요. 네. 어마어마하신 분입니다. 이런 화려한 제작진을 통해서 제작이 됐고, 음악에는 요한 요한슨도 있죠? 네. 드니 빌레브 감독하고 짝꿍이니까. 상상같이 하는, 네. 네. 트레이드 마크 같이 꽝꽝 네. 하는 거. 와, 이번에 나는 그 웅장함을 MX관에 가서 보려고 했었는데 네. 시간대가 별로 없어요. 제가 항상 애용하는 집 앞 극장에서도 하루에 몇 번 안 틀어주더라고. 네. 그래서 이제 조조로 보러 갔는데 이상하게 내가 익숙하게 항상 들르던 그 영화관에서 이 사운드의 엄청남을 실감했네. 스크린 뒤에
스피커가 있잖아요. 베이스 이렇게 보통 그렇죠. 우퍼. 숨겨져 있잖아. 네. 스크린이 계속 울어. 아, 스크린이 울어? 할 때마다. 아, 그래요? 그러면서 피크 치면서 막 너무 소리가 네. 약간 이 감당이 안 됐나 봐. 설계가 잘못된 거 아니야? 그럴 수도 있어? 그리고 우퍼 그 동그란 거 개수도 내가 알게 됐어. 그러니까 동그란 파장이 계속 생기더라고 스크린에. 아, 진짜요? 네. 그 정도로? 그래서 나는 처음에는 내가 3D 형 날린 공사인데? 그렇지. 어디 롯데라고 그랬어요? 야 롯데 삐삐 진짜 내가 참 진짜 일관이 그래. 네. 깜짝 놀랐네 정말. 종종 보는 현상이에요. 아, 그래요? 뭐 출력이 특히 이제 저음부가 많이 강조된 영화를 틀면 그런 게 발생하는 경우가 있던데. 네. 아, 원래 있습니까? 자주? 저는 몇 번 봤어요. 아, 그래요? 그렇군요. 스크린도 떨렸던가요? 스크린이 전체가 다 떨리진 않고 그래서 저 아래쪽에 전 공교롭게도 그 여기 처음에 경찰차가 쫙 날아가는데 네. 뒤에 이제 불이 2개잖아. 불이 쫙 나면서 가잖아요. 네. 그 부분을 베이스 스피커 있는 위치랑 일치될 때가 있었어요. 아, 진짜? 그래가지고 거기가 울리는 거야. 오. 그래서 뭐지? 4D, 4D, 나는- 이건 뭐지? 내가 보고 난 맨눈으로 4D를 보고 있나? 막 이러면서. 근데 걔가 갔는데 고요해야 되는 건물 벽이 막 울리면서 저기가 스피커구나. 이러면서 계속 뭐 그런 그럴 수도 웅장한. 있군요. 저 상암 IMAX에서 인터스텔라를 볼 때인데 진짜 기억에 남아요. 막 떨리는 장면들이 많잖아요. 그 스크린도 같이 떨려가지고 나는 이게 이렇게 찍어놓은 건지 아니면 아니, 저는 효과 체감하기 더 좋더라고. 흔들리는구나. 그런 경우를 종종 합니다. 그만큼 네, 음악 사운드 엄청난 영화가 됐고 저는 이번에 작정하고 MX에서 봤는데 훌륭합니다. MX 추천하고. 야, 귀 뚫렸겠다. 귀 뚫렸겠어. 네, 귀가 뚫리죠 아주 그냥. 잠깐씩 나오는 배우들 중에도 괜찮은 배우들이 많아요. 국장 역으로 나온 로빈 라이트. 러빈 라이트. 로빈 라이트가 저 이제 되게 좋아하는 배우인데 아, 그렇지. 그 저기 나온 사람 아니에요? 미드? 하우스 오브 카드? 하우스 오브 카드에도 나오고 원더우먼에도 원더우먼 또 나오고 그래서 이제 큰 영화들에 한 번씩 딱 활용점정 찍어주는 중요한 조연으로 이렇게 자꾸 얼굴을 내비치고 있어서 그렇죠. 저는 네, 이제 그렇죠. 굉장히 반갑고 그리고 흑인 뭐든지 고쳐주고 찾아주겠다 하면서 잠깐 나오는 배우가 한 명 있어요. 과카드 앞뒤? 캡틴 필립스라고 그런 영화에 진짜 소말리아 해적 역할로 나왔던 그 배우인데 되게 오랜만에 얼굴 아, 이 사람 봐서. 거기 나왔어요. 아이 인 더 스카이. 그래요? 아이 인 더 스카이에서 그 파리 조종하는 사람. 그렇구나. 야, 저 진짜 현지인인데? 그러니까 야 약간 그런 느낌 나는 얼굴들 네. 예, 좋았습니다. 제작비가 1억 5천만 달러 정도 들었다고 하네요. 월드와이드로는 한 9,200만 달러, 북미에서만 4,300만 달러를 벌어들였는데, 뭐 전반적인 평가는 첫 주 박스오피스 1위를 하긴 했는데 좀 약한 거 아닌가. 뭐 그런 평가를 받고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663개 스크린에서 개봉해서 지금까지 16만 명이 봤는데 약하죠. 약하죠. 이게 드니 빌레이브가 많이 알려져 있는데 스코어가 한국에서 좋지는 않아요. 아니야, 많이 알려진 거 그냥 그 영화 좋아하는 사람들한테는 알려져 네. 있고. 그쵸. 뭐 알려져 있다고 그렇게는 어렵죠. 사실 그냥 이렇게 얘기하면 어떤 얘기를 들지 모르겠으나 그냥 일반적인 상업영화, 한국영화 즐기시고 하시다가 가끔 외화 찾아보시고 이런 분들에게는 네. 그 뭐 얼마 전 윈드리버랑 로스트 인 더스트를 찍은 그 감독이나 네. 시카리오와 뭐 블레이드 러너를 찍은 드니 빌레이브 감독이나 별반 다르지 않는 익숙치 않은 외국 네. 감독 뭐 이 정도 포지션이 아닌가. 지난번 저희가 다뤘던 컨택트도 63만 명밖에 안 봐가지고 우리만 유명하다고 생각하는 감독이 아닌가. 영화 좋아하시는 분들 사이에서만 네. 유명한 감독이라. 네. 뭐 그럴 수는 있죠. 몰랐다면 찾아보는 재미가 분명히 있습니다. 네. 이 전작들을 보시면 아주 네. 어마어마합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헐리우드에서는 지금 가장 떠오르고 거의 뭐 핫한 감독이죠. 네, 뭐 어떤 작품이든 간에 맡기고 싶어서 줄을 서 있는 네. 그런 감독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저는 이 영화가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이 다크나이트를 찍던 효과를 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놀란 감독이 저 뭐 사고 치겠다 하다가 배트맨을 리부트 해버렸었잖아요. 네. 그것처럼 드니 빌레이브 감독이 블레이드 러너를 속편을 저는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네. 이 뒤로 이제 막 만개하겠구나. 결은 조금 우리나라 사람들 특히 음. 하고의 결은 조금 다른 것 같아요. 그치. 네, 전통적인 기승전결. 네. 그래서 이야기가 쫄깃쫄깃하게 막 이렇게 달려가고 명쾌한 선악구도 네. 뭐 이런 거를 즐겨하는 감독은 아니라서 그렇죠. 그렇죠. 뭔가 좀 작품성이나 예술성이나 이런 걸 따져서 보는 사람들은 열광할 텐데 그렇지 않은 분들이 보기에는 좀 늘어지거나 네. 답답하거나 좀 뭐 그럴 수 있죠. 깝깝하거나
뭐 이렇게 보실 수 있지 않나요? 뭐 전작들을 봐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을 만큼 일반적인 그냥 쉽게 즐길 수 있는 SF 오락 영화는 아니다. 그래서 그런 거 좀 참고하면 보시면 될 작품이 블레이드 러너 2049 되겠습니다. 아, 그럼 뭐 전작 원래 블레이드 러너 82년작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네. 이 영화도 처음에 개봉했을 때는 처참했거든요. 네. 그 뒤에 이제 막 빛을 발하면서 지금은 막 거의 그 SF 영화의 하나의 아이콘으로 인정받는 때를 우리가 이제 살았는데 네. 그럼 이번 영화도 그러려나? 뭐 이거 한번 이제 얘기해 볼 만한 얘기거리가 되겠네요. 일단 그러면 평론가들이 어떻게 봤는지를 한번 살펴보면 아유 뭐 찬사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네. 근데 야 뭔가 뚝심 있어. 음. 우리 평식이 오빠 3개 줬어. 네. 3개 줬어. 더 안 주고. 잘 계승했으나 사유의 폭이 넓진 않다라는 게 이제 박평식 평론가의 얘기고요. 서정원 씨가 4개 줬네요. 블레이드 러너의 세계관을 충실히 계승한 데니 빌레브의 숨막히는 재해석. 이동진 평론가가 4개 반 줬어요. 하나의 세계를 온전히 시각화한 드니 빌레브와 로저 디킨스의 협업. 허나몽 씨 4개 반. 드니 빌레브는 포스트 리들리 스콧을 꿈꾸는가. 박은영 씨 4개 반. 하이테크 향연에도 주눅들지 않는 아날로그 감성으로 인간 본질에 대해 RR이 질문하다. 아, 길다. 자, 한동원 씨 5개. 5개야, 무려. 네. 예. 미래라는 첨탑에 올라가 현기증을 느낀다. 장영엽 씨 5개. 죽기 전에 봐야 할 SF 영화가 한 편 늘었다. 네. 그래서 뭐 3개부터 5개까지. 근데 박평식 오빠 빼고는 나머지 거의 다 뭐 4개 이상씩이거든요. 5개 준 사람도 여러 있고. 관객들 평점을 봐도 10점 만점 별 5개 주신 분들도 많고 그러면서 또 이렇게 한마디씩 덧붙이세요. 그래 1점을 주는 것도 내가 이해한다. 근데 난 10개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고. 네. 네. 많이 호불호가 갈리고 있죠. 극명하게 갈리고 있고. 그래서 흥행은 어떨까요? 현재 한 10몇만? 16만 정도. 그래도 100만 가까이는 가지 않을까? 아, 그래요? 100만이나? 네. 안 갈 것 같은데, 그렇게. 100만이나 간다고요? 100만이면 참 그러게요. 뭐 100만도 사실 어떻게 보면 많은 숫자긴 하지만 타잔이 85만이었어. 웬 말이야, 블레이드 그러네. 러너가 100만 어떻게 가. 근데 뭐 또 다르게 생각해보면 막 킹스맨 2 생각보다 반응이 처음에 엄청나다가 지금 완전 확 죽어버렸는데 했는데 뭐 몇백만 그냥 가잖아요. 네. 킹스맨이니까. 아 그건 그렇지. 그건 아니야. 그래도 기다려온 사람들 궁금해서 보는 사람들 뭐 좀 있지 않을까? 일단 뭐 이 영화가 지금 개봉한 시기가 추석 끝나고 이제 전통적인 비수기에 접어드는 시기이기도 하고 이게 뭐 그나마 나갈 수 있는 게 추석 때 좀 재미를 봤던 영화들의 후광이 있는 시기지 뭔가 새로운 영화가 또 외화가 진입하기는 힘들지 않나 싶어서 저는 흥행이 어렵지 않을까. 네. 뭐 드니 빌레브의 최고 흥행작 컨택트가 63만 명이니까 그게 현실적인 목표가 되지 않을까. 63만. 그게 완전 넘는 게. 흥행이어서 대박. 네. 우리나라 대박 영화였어요. 그렇지. 63만이. 드니 빌레브의 작품 중에. 필모 그렇죠, 중에 예. 어라이벌 컨택트 같은 경우는 사실은 조금 스타 파워가 딸렸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렇죠. 네. 그리고 내용도 되게 뭐지? 약간 종잡을 수 없는 패키징이었고. 네. 근데 블레이드는 전설의 속편 뭐 이런 거인데다가 네. 라이언 고슬링이 딱 나오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착각하고 보고 화내기에는 더 컨택트보다는 좀 탁 쿠킹 요소가 많지 않나? 제가 일반인의 빙의해가지고 한번 예상을 해볼까요? 일반인들이 이럴 것 같아요. 전설의 속편, 어마어마한 SF 작품. 그것이. 그래서 블레이드 러너를 먼저 살펴봐. 아, 살펴봐. 찾아보지. 그래가지고 찾아가서 딱 봤어. 제가 보기엔 한 3번 실패합니다. 중간에 잠들고. 아,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야. 아, 이거 어려워. 그치. 이게 뭐야. CG도 구리고. 블레이드 러너 원작을 가지고 저주받은 SF 걸작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네. 그래서 사람들이 보통 SF 걸작에 집중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상황에서 우리는 저주받은에 좀 저주받았어. 집중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저주받았다고 표현하는 데는 이유가 있다. 흥이 안 됐거든요. 그래서 네. 일반 사람들은 그렇게 한 3번 실패하다가 네. 그냥 가서 보는 사람들이 생길 거예요. 그렇죠. 내가 좀 실패한 경험은 있고 네. 아까워서라도 본다. 결국 어쨌든 리플리컨트가 복제 인간이고 네. 블레이드 러너가 걔네들 잡는 애들이다. 뭐 그치. 요 정도 알면 그렇지. 뭐 그 이유 잘 몰라도 뭐 네. 알지 않겠나. 가서 봅니다. 전작을 보지 않고 봐도 되는 수많은 큰 영화들이 있었잖아요. 네. 네. 그러면 이 영화는 실패합니다. 그렇지. 예. 그지. 앞에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긴 하지만
그냥 이해되는 거랑 감정적으로 느껴지는 거랑 차원이 다른 것 같아요. 이게 전작의 세계관을 그대로 이어가는 거기 때문에 뭐 이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요. 주인공들이 우는데 왜 우는지 모르겠고. 그러니까 제가 이제 하고 싶은 그렇지. 얘기가 그렇게 해서 보러 세 간다니까. 번을 실패하고 아까우니까 보러 가서 네. 보면서 한두 번 졸다가 나와서 비추하지. 그렇지. 보지 마. 야. 네. 보지 마. 이 영화는 총 5번 실패하는 영화. 아니면 이럴 수도 있어. 됐고 나는 이해력이 빨라. 내가 영화 한두 편 본 게 아니야. 블레이드 러너는 내가 안 봤는데 뭔진 알아. 그래. 그냥 가서 봅니다. 잘 잡니다. 이럴 수도 있지. 불친절해요. 그런 경향이 있지, 이 영화가. 저는 이제 드니 빌레브 감독의 스타일을 좋아하니까 사실 조금 지루하기도 하고 뭐 어렵게 볼 수 있는데 그래도 여러 번 가서 이제 볼 거거든요. 네. 그래서 상관은 없는데 네. 이제 특히나 재미를 쫓아가지고 뭔가 하시는 분들이 가서 보시기에는 굉장히 불친절합니다. 네. 일단 블레이드 러너가 한번 봤고 그 내용을 충분히 다 알고 그 세계관을 한번 경험한 걸 전제로 하고 영화를 시작해요. 그리고 그걸 뭐 미리 설명해 주거나 중간중간에 도와주거나 이런 게 없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사전 지식이 없이 가서 보면 참 힘들 것 같아요. 드니 블레이브 감독도 힘들었을 것이라는 생각을 제가 한번 해봐요. 아. 왜냐하면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거든요. 블레이드 러너를 내가 제대로 못 만들면 블레이드 러너 팬들이 야구 방망이를 들고 와서 보고 감독인 나에게 배트를 휘두를 걸 나는 이미 알고 있다. 제대로 만들겠다. 어떻게 해요? 이런 쫓아갑니까? 얘기를 했었거든요. 네, 쫓아갑니까? 그게 패착이었다. 그러니까 저는 드니 블레이브 감독의 어떤 인장 같은 어떤 것들이 어느 정도나 확실하게 남아있나. 전작인 블레이드 러너에서 어쩔 수 없이 가져올 수밖에 없는 그 무드와 이런 거 플러스 드니 블레이브 감독의 어떤 연출력 이게 합쳐졌을 때 플러스가 될 수도 있지만 애매해질 수도 있겠다 생각을 했는데 파괴적이지 않다는 것 자체가 영화 자체가 왜 이렇게 길지? 이렇게 느낀 것 자체가 약간 원작에 대한 존경과 조심스럽게 접근한 드니 블레이브의 연출이 좀 실패한 부분이 아닌가라고 조심스레 얘기를 해봅니다. 여기서 실패했다는 거는 만듦새가 잘못 나왔거나 뭐 이런 게 아니고요. 네. 그냥 일반 사람들이 즐기기에 환호하면서 보기에 좀 어렵다는 얘기로 받아들여지면 될 것 같아요. 달리 얘기해보면 이럴 수도 있죠. 저주받은 SF 걸작의 뒤를 이어서 저주는 받을지언정 100년 뒤에도 이 영화를 내가 얘기를 하게 만들어야지 이렇게 하기엔 프로젝트가 너무 큰 거지. 자기가 짊어진 책임도 너무 크고 그래서 오히려 너무 특장점이 좀 사라지지 않았나? 뭐 이런 생각도 들고. 우리나라 관객들이 SF 참 좋아한다고 알려져 있거든요. 인터스텔라 개봉했을 때 1000만 관객이 동원했을 정도로 SF 참 좋아하는 민족이거든요. 그 인터스텔라도 뭐 내용이 이렇게 친절하기보다는 좀 복잡하다고 네. 평이 있죠. 그래도 영화가 좋으면 많이 보는 관객들인데 이건 뭔가 좀 난해한 지점이 있다. SF를 좋아하는 게 아니라 논란을 좋아했던 게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들고 이 영화는 분명 드니 빌레이브 감독이 가장 이득을 보는 영화가 아닌가 싶어요. 사실 개인적으로는 드니 블레이브라는 신성이 나타나가지고 연이어 범작을 넘어서는 어마어마한 작품들을 만들어내고 있는데 과연 이는 거장이 될 수 있을까? 이 감독은 거장이 될 수 있을까? 하는 상황에서 떨어진 아주 풀기 어려운 난제, 숙제가 떨어진 게 아닌가. 근데 요거를 어떻게 해결해내는가를 통해서 검증받아야 되는 상황인 것 같은데 블레이드 러너가 이제 개봉했을 때 82년도 저주받은 걸작이라고 하지만 90년대에 주목을 받고 나서 그때부터 이미 후속작에 대한 논의가 계속되고 있다가 2010년도에 들어서 본격적으로 진행됐을 때 이 숙제, 이 거대한 숙제를 영화 안에서 누가 풀 수 있을까? 수많은 감독이 이름이 오르내리다가 드디어 떠오르는 신성이라 하기도 너무 오래됐는데 하여튼 드니 빌레이브한테 손에 가서 그래 네가 어떻게 한번 하나 보자 라고 해서 선생님들한테 좋은 평점을 받는 영화로는 만들었으나 이걸 떠나서 관객들은 어떻게 볼 것인가 했을 때는 좀 다른 문제가 되지 않나. 잘 개성했다는 면에서는 손색이 없는 영화인 것 같아요. 네. 잘 이어받아서 그 세계관을 잘 이어받아 뚝심 있게 스타일도 잘 가져가면서 그리고 감독이 자기가 가지고 있던 장점을 잘 발휘도 했어 사실은. 네. 또 달리 생각해보면 82년도에 나왔을 때랑 지금 잘 개성해서 30년이 지난 이때 이 영화가 나온 이 시기 자체가 조금 약간 한 발 뒤처질 수밖에 없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 안에 수많은
작은 영화, 큰 영화를 막론하고 인조인간이나 AI에 관한 수많은 담론과 수많은 컨텐츠들이 막 쌓여있기 때문에 그걸 가볍게도 하고 화려하기도 하고 심플하기도 하고 복잡하기도 하고 이런 거 우리가 너무 많이 봤다. 그래서 오히려 옛날 82년도작을 되새길 수 있게 만드는 것 자체가 한 발 뒤처진 인상을 주는 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고. 네. 근데 이게 영화가 선택한 미래라는 게 일반적으로 우리가 많이 봤던 뭔가 매끈매끈하고 하얗고 뭔가 인조적인 그런 SF라기보다는 약간 대한 미래라고 하더라고요, 표현을. 네네. 무슨 얘기냐 하면 다루고 있는 여러 가지 원래 SF라고 하면 첨단 장비, 우리의 미래를 엿볼 수 있는 그런 모습이어야 되는데 전작도 그렇고 이 작품도 그렇고 조금 지금 우리 당장 만날 수 있는 최첨단 기기와는 결이 다른 형태로 구현이 돼 있잖아요. 막 네네. 삑삑삑삑 하면서 막 기계음이 막 들리면서 보인다든가 아니면 뭔가 대부분의 미래는 스크린 대신에 뭔가 홀로그램으로 처리하는데 뭔가 약간 아날로그적이면서도 네. 그렇지만 현재와 다른 미래의 모습을 그리고 있는 약간 대안적인 미래를 그리고 있는 거라 지금 이 영화가 다루고 있는 미래의 모습이 그닥 미래처럼 보이지 않는다. 뭐 이렇게 느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이게 약간 장점이라고 생각하는데 기존에 많이 그리던 SF 영화에서 그리던 모습과 또 다른 미래를 그려서 미래에 대한 또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아서 이게 약간 새로운 점인 것 같긴 했어요. 그래서 너무 미래를 올드하게 보는 거 아닌가라는 대답에서는 약간 벗어난 대답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게 그게 이제 약간, 설정 자체가 좀 독특하니까 네. 다른 데로 다 잘 사는 사람들은 다른 행성 찾아가지고 나가서 살고 있고 네. 여기는 이제 거기 못 가는 그러니까 이른바 빈민에 해당하는 지구인들만 남아가지고 복제 인간들하고 사는 거니까 그렇죠. 조금 후지게 발전한 뭐 약간 이런 느낌을 주려고 하지 않았을까요? 지구가 그러니까 개토가 돼 있는 네. 상황이니까. 근데 SF다 했을 때 우리가 이때까지 본 SF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블레이드 러너는 SF인데 어떤 효시가 된 작품이긴 하지만 와 이런 얘기 이렇게 하다니. 그 당시에는 새로운 인공지능 혹은 리플리컨트에 대한 담론 자체가 새로워서 우리가 살짝 제쳐두고 있는 게 있는데 블레이드 러너는 굉장히 고전적인 느와르에 가깝거든요. 근데 전통적으로 느와르는 별로 흥을 못해요. 잘 설명 안 해주고 거기 내가 이 몰입을 심하게 하면 굉장히 많은 걸 느낄 수 있지만 아닐 경우에는 툭툭 끊어지고 느리고 잘 모르겠고 느낌 같은 느낌으로 내가 받아들여야 되고 예를 들면 그래서 대사나 백그라운드를 설명해주는 어떤 사건보다는 내리는 비가 더 중요한 영화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건데 그 이제 표현이 괜찮네. 좋은 그쵸. 표현이야. 네. 네. 비나 아니면 깜빡거리는 전등 빛이 설명을 많이 안 해주는 걸 다 느낌으로 설명해주고 네. 넘어가야 되는 영화라는 걸 이제 원래 82년도작을 본 사람들은 그걸 인정해 준 건데 지금 와서 이제 그걸 계승했거든요. 그 사람들이 굉장히 낯설 수도 있어요. 그게 오히려 좀 영화가 못 만들어졌다기보다는 드니 블리오 감독이 그래서 그걸 잘 이어서 만드느라 그래서 굉장히 좋은 후속편을 만드느라 지금 사람들에겐 좀 불친절하고 어려운 영화처럼 느껴지게 만든 게 아닌가. 저는 뭐 상대적으로 만족스러웠는데 영화를 보고 물론 지루할 수 있겠다라고 네. 느꼈는데 저는 이럴 줄 알았거든요. 딱 기대한 만큼 나왔어요. 디즈니 빌려고 만들었으면 네, 이렇게 네. 만들겠지 하고 갔는데 진짜 그렇게 만들었더라고. 그래서 흥행 못하겠다. 그지. 뭐, 그럴 수 있죠. 그래서 저는 기대치가 이거를 뛰어넘는 막 정말 대단히 막 이런 거를 기대했다기보다는 네. 그 블레이드 러너에서 어쨌든 만족스럽지 않았던 거는 제가 82년도에 영화를 본 건 아니니까 네네. 지금 눈으로 보면 뭐 이렇게 뭐 동공 보고 어쩌고 하는데 너무 다 이렇게 네. 구리잖아요. 그쵸. CG도 구리고 막 다 구린데 네. 그거를 정말 매끄럽게 지금 보기 편하게 음. 진짜 같이 CG를 잘 구현하면서 거기서 세계관을 설명하니까 오히려 저는 요 정도 요렇게 해서 뭐 분위기도 이렇게 했구나 싶었는데 딱 그 정도를 맞춰준 것 같아가지고 저는 만족스러웠는데 추천은 못하겠어요. 그런 문제가 있죠. 추천 못하겠어요. 그렇죠. 드리블레 다른 모든 영화 다 추천하거든요. 네. 근데 이건 진짜 추천하기 힘든 게, 아니 저는 에너미 같은 느낌이었어. 네. 에너미 같은. 에너미는 추천 못하거든요. 저. 그러네. 추천 못할 영화 몇 개 있구나. 심지어 에너미는 제가 좋아하는 제이크 질레날이 주연이야. 다 모여있네? 그것도 제이크 질레날이 1인 1인 2역을 해. 네. 연기 진짜 잘하거든요. 추천 못해요. 근데. 그러네. 가끔 이렇게 삐딱선 탈 때가 있다. 그렇지. 근데 굉장히 자신만만하게 만든 결과일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애플 같은 SF가 아니잖아. 그러니까 네, 맥북 같은 SF가 아니고 야, 블레이드 러너 후속편을 한다고? 30몇 년이 지났는데? 했을 때 하게
원래 그 영화처럼 이어갈게 한 다음에 그걸 진짜 그렇게 만들었다. 네. 굉장한 자신감이 아니었나. 그리고 그게 굉장히 성공적이었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닌가. 아, 그럼요. 예. 그렇죠. 영화의 만듦새는 저는 생각하기에 훌륭하다고 생각해요. 네. 근데 다만 이제 이게 하이마트 스타일이 아니고 세운상가 스타일이니까. 이게 뭔가 가전제품 하면 하이마트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아, 하얗고 반짝반짝하고 막 그렇지. 반짝반짝하고 이래야 되는데 공감합니다. 뭔가 이거 좀 축축하고 칙칙하고 막 이러니까 드니 빌레브 감독한테 기대했던 건 그렇게 어려운 주제라도 뭔가 되게 서스펜스를 만들면서 목줄 잡고 끌려간다는 느낌이 있거든요. 네네. 시카리오도 사실 멋있게 그리고 하고 싶은 이야기는 베네치오 델 토로에 이입했다면 그 네. 얘기만 하면 너무 힘들 거 아니야. 다른 여자 주인공 캐릭터 세워가지고 이해시켜주면서 할 얘기도 하는 되게 미덕이 있는 감독이었거든요. 근데 요번 편은 김프로님이 에너미라고 하니까 생각나네. 그냥 하고 싶은 얘기 그냥 한 것 같아요. 아니면 이럴 수도 있지. 그러기에는 자기가 그렇게 해서 이제 수를 쓰기엔 너무나 훼손할 필요가 없는. 좀 쫄았어. 제가 보기엔 좀 쫄았어. 훼손할 필요도 없고 훼손해서도 안 되는 것을 하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이런 게 나오지 않았나. 정말 너무 힘든 거의 수학계 난제 같은 영화였다는 거 동의하고 네. 이건 뭐 어설프게 손댔다가 욕밖에 먹을 게 없는 영화였다는 것도 아는데 그냥 뭐 보는 관객 입장으로서 좀 재밌었으면 좋겠다. 너 원래 그거 잘 하잖아. 뭐 약간 요런 뭐 소감을 전해봅니다. 마무리하면서 제가 두 가지 생각이 드는데 네. 논란이 난 놈이구나. 진짜 이런 생각이 들어요. 논란이 맞아요. 버스트 원이구나 하는 생각이 새삼 들면서 야 박지 인간도 그렇게 만들어 놓고 네, 인터스텔라들이 덩케르크 찍고 앉았고 막 야 논란이 대단하다 싶으면서 또 한편으로는 이게 어쩔 수 없다. 일반 관객과 평론가들의 괴리감이 커지도록 만드는 영화가 몇 년에 한 번씩 나올 수밖에 없구나. 이 영화가 딱 그 표본이 될 수밖에 없구나. 이런 생각이 또 드네요. 네. 자, 그래서 흥행은 얼마나 예상하십니까? 50만? 야, 진짜? 50만? 와, 100만, 50만. 100만. 저는 48만 봅니다. 진짜? 48만. 그럼 나 약간 조금만 쫄아서 낮출게요. 84만. 타잔이 85만이었잖아. 네. 타잔보다 조금 1만 명 빠진 84만. 저는 첫 주에 16만 나왔으면 뭐 한 48만, 48만 정도 봅니다. 첫 주 16만인데 보면서 이런 생각했거든요. 야, 이거 아침 조조에 이 정도 찼으면 많이 찬 거 아닌가? 생각이 드는 게 첫 주였어. 그럼 이제 계속 그것보다 빠진다는 얘기인데 그렇죠. 이걸 몇 달 틀 건 아닌 것 같고. 야, 이렇군요. 자, 그러면 어떤 분들한테 추천을 하면 좋을까요? 가장 좋은 리트머스 용지는 네. 원작 블레이드 러너겠네요. 그걸 보고 내가 딱 뭐가 걸리는 부분이 있다. 영화 전체가 다 좋다 이거 말고 그래도 난 요런 건 너무 좋아. 요런 스타일. 뭐 그런 게 하나라도 있어서 마음에 들더라. 네. 하신 분들은 보고 그렇지 않으신 분들은 안 봐도 된다. 황 대리님은요? 거기에 마이너스를 더하자면 기존의 드니 빌레브 감독의 팬에게도 별로 추천하고 싶지 않다. 정말. 오히려 추천할 만한 관객층은 로저 디킨스 촬영 감독의 작품을 좋아하는 사람, 뭐 그럴 수 있죠. 요 정도 언지지 뭐 그 새로운 외에는 시각이네. 뺄 관객층만 남아지 추천할 관객층은 뭐 요밖에 드니 없지 않나. 빌레브의 특징이 드러났는가 잘 모르겠어요. 전작만 하더라도 컨택트는 외계인을 만나는데 뭐 외계인도 다리만 나오고 문어다리 나와가지고 먹물이나 좀 나오는데 그래도 그게 시사하는 신선한 충격이 있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거와는 결은 좀 다른 것 같고 네. 그래서 근데 빌레브 팬들은 보겠죠. 보지 보겠지. 말라 그래도 나같이 보겠지. 이미 지금 다 봤지. 다 봤지. 다 보고 한번 두 번, 세 번 보고 이럴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뭐 그런데 저는 추천을 재미를 쫓아서 이야기의 기승전결을 쫓아가지고 서스펜스 따라가는 SF를 원하시는 분들은 네. 뭐 굳이 뭐 안 보셔도 될 것 같고. 만약에 볼 때 새로운 관람법을 하나 제안하고 싶네요. 자기 생각하고 딴 생각하면서 볼 수 있습니다, 오히려. 기존의 드니 블레이브 감독의 영화는 딱 시작하면 끌려가면서 끝나버리거든요. 이 영화는 여유가 있어요. 보면서 내가 얘한테도 이입해보고 쟤한테도 이입해보면서 그냥 자기 생각 막 하면서 그냥 멋진 그림을 보면서 사유할 수 있는 영화는 될 수 있겠다. 오히려 새로운 그런 관람을 유도하는 영화겠네요. 자, 그래서 범죄도시 스코어가 많이 나오는데 굳이 해드린 블레이드 러너 2049. 네. 뭐 내용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저희가 정리를 해드리고요. 오늘은 이 정도까지만 저희의 방송을 들으시고
뭔가 좀 느낌이 온다. 그러면 가서 보시면 좋겠는데 뭐 이렇게 하시면 이제 스킵하시는 분들이 많을까봐. 그러네. 한마디 더 붙이게. 저는 원래 원작 블레이드 러너를 좋아합니다. 네. 하지만 항상 볼 때마다 눈을 부릅뜨고 처음부터 끝까지 몰입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관람법이 있다. 네. 그리고 충분히 멋있는 영화다. 자, 그러면 저희는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블레이드 러너 내용 가지고 또 찾아뵙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